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갈라쇼 리뷰가 아닙니다. 한 프로그램의 화려한 피날레 뒤에서 무엇이 무너지고 있었는지, 왜 우승의 감동보다 편집 논란이 더 크게 터졌는지, 그리고 왜 시청자들이 환호 대신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분명 미스트롯사는 시즌 내내 뜨거웠습니다. 무대는 화려했고 참가자들의 사연은 절절했고 누군가는 인생을 걸고 무대에 섰고 누군가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두가 기대했던 갈라쇼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승자의 영광은 생각보다 약했고 시청자들이 보고 싶었던 장면은 자꾸 밀려났으며 특정 인물에게만 지나치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듯한 흐름이 반복되면서 결국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갈라쇼는 누구를 위한 무대였던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두 이름이 가장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소나, 그리고 허찬미. 오늘 이 두 이름을 중심으로 미스트롯4 갈라쇼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는지, 그리고 그 후폭풍이 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갈라쇼라면 최소한 상식적인 보상이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경연이 끝났고 순위가 나왔고 우승자가 탄생했으면 그 다음 무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특히 우승자가 가장 먼저 혹은 가장 강하게 조명받는 장면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상식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갈라쇼는 그 상식을 정면으로 흔들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미스트롯4 멤버들보다 드라마 홍보가 먼저 등장하고 시청자들이 기대한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카메라와 편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구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제작진이 정말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건가? 기대감으로 켠 방송이 몇 분 지나지 않아 불편함으로 바뀌는 순간 그건 이미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갈라쇼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방송은 시작부터 논란의 연료를 뿌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불이 붙은 지점은 허찬미의 존재감이었습니다. 허찬미는 이번 시즌 내내 주목도가 높았고 실력과 사연, 그리고 화제성을 동시에 가진 참가자로 많은 이야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라쇼에서도 그 주목도가 유난히 크다는 인상을 준 점입니다. 시청자들이 받아들인 건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집중 조명이었습니다. 무대의 첫 인상, 카메라의 시선, 편집의 호흡, 곡의 배치, 그리고 단체 무대에서조차 첫 소절이나 중심 구도에 가까운 위치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왜 이렇게 중심에 놓이는가? 더구나 이 질문이 날카로워진 이유는 허찬미가 1위가 아니라 2위였기 때문입니다. 경연 결과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가장 상징적으로 부각되어야 할 인물은 우승자 이소나라고 생각하는 시청자가 많았고 바로 그 기대와 실제 방송의 간극이 엄청난 반발을 만들었습니다. 이소나의 경우는 더 미묘하고도 강한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이소나는 최종 우승자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우승자가 아니라 가족 서사, 오랜 무명과 인내, 남편과 가족의 응원, 그리고 마지막 무대의 감동까지 모두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우승 순간의 감정선만 놓고 보면 갈라쇼는 이소나의 서사를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방송에서 시청자들은 전혀 다른 감각을 받았습니다. 이소나가 분명 등장하긴 하는데 너무 늦게 나오고 우승자의 무게감에 비해 배치가 약하며 결정적인 순간의 중심축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이 지점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디션은 결국 공정성과 결과 존중이 생명인데 우승자의 존재감이 약해 보이는 순간 사람들은 방송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분량 문제가 아니라 우승의 의미 자체가 흐려지는 듯한 인상을 남긴 것이 이번 갈라쇼 논란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허찬미에 대한 반응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차갑게 봐야 합니다.
허찬미가 무대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오랜 시간 연습생 생활을 했고 여러 오디션의 문턱에서 좌절을 겪었고 이번 시즌을 마지막 승부처럼 붙잡고 올라온 참가자라는 점에서 그녀의 절실함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허찬미 개인이 아니라 허찬미를 비추는 방식입니다. 방송이 특정 인물을 밀어주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오히려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제작진의 편집 방향에 화가 나지만 그 화살은 결국 무대 위에 서 있는 참가자에게도 꽂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갈라쇼 이후 허찬미를 향한 시선에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불편함과 반감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에게 집중 포화가 쏟아지는 구조 자체가 이미 방송 설계의 실패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허찬미와 이소나 두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성윤, 길여원, 윤태화, 유미 등 다른 참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고 누구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누구는 기대보다 덜 조명되는가 하는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갈라쇼 전체가 순위와 체급, 화제성과 편집 방향이 뒤엉킨 무대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탑5 혹은 상위권 흐름을 기대하고 들어온 시청자들에게는 예상 밖의 구성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닙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있는 갈라쇼라면 시청자들은 이미 마음속에 한 가지 질서를 갖고 들어옵니다. 우승자는 우승자답게, 상위권은 상위권답게 각자의 무게와 상징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질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프로그램 전체가 결과를 스스로 희석시키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불만이 단순한 온라인 여론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청률 흐름과 점유율에 대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갈라쇼의 성적 자체가 위기 신호로 읽히기 시작한 겁니다. 시즌 본방송 내내 높은 관심을 끌었던 프로그램이 갈라쇼에서 힘을 잃는 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갈라쇼는 끝이 아니라 다음 수익 구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스핀오프 예능, 전국 투어 콘서트, 후속 방송, 각종 무대와 행사, 그리고 출연진의 시장 가치 확대까지 모두 갈라쇼의 열기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에서 이미 시청자 이탈 조짐이 보이고 기대했던 두 자릿수의 상징성이 흔들리며 다른 경쟁 프로그램에 밀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단순히 한 회차의 부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의 화제성 유지 능력, 제작진의 감각, 팬심 결집력,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것이 갈라쇼만의 문제였는가? 아니면 시즌 내내 쌓여온 불만이 여기서 폭발한 것인가? 바로 여기서 허찬미 논란은 더 복잡해집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미 본 경연 과정에서도 허찬미에게 유리한 듯한 분위기, 마스터 점수의 후함, 편집의 집중도, 특정 무대의 강조 등이 반복되어 왔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평가는 상대적이고 무대 해석에는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오디션에서 공정성은 결과 그 자체보다도 결과가 납득되게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시청자들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의문을 품었다면 갈라쇼는 그 의문을 잠재우는 무대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갈라쇼는 오히려 그 의문을 더 키웠고 우승자의 빛을 살리기보다 논란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경우 이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서사를 지닌 인물로 조명받았습니다. 가족, 특히 어머니를 향한 마음과 자신이 노래하는 이유를 가족에서 찾는 진심. 그리고 남편 강상준의 응원과 조언까지 더해지며 이소나는 단순한 실력파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가장 강한 우승서사를 완성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에게 갈라쇼는 우승자다운 대접과 상징적 축복을 몰아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소나의 감동이 갈라쇼 전체에서 충분히 중심이 되지 못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우승자에게 당연히 따라와야 할 시작의 영광, 첫 무대의 상징성, 단체 무대에서의 리더십,
엔딩에서의 존재감 같은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받아들여진 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허탈함을 느낍니다. 결국 우승자가 가장 빛나야 할 밤에 우승보다 논란이 더 크게 보인다면 그건 프로그램 전체의 손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갈라쇼가 단순한 팬서비스 무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갈라쇼는 오디션의 마지막 설득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이 서열과 이 결과, 이 참가자들의 조합이 앞으로 이어질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같은 무대입니다. 그런데 그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흔들렸습니다. 누가 중심인가? 누구를 앞으로 밀겠다는 것인가? 제작진은 정말 시청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방송이 명쾌하게 답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스핀오프를 만들어도, 아무리 전국 투어를 잡아도, 아무리 후속 콘텐츠를 쏟아도 팬들이 마음속에서 이미 돌아섰다면 그 열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 갈라쇼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신뢰의 균열을 보여줬다는 데 있습니다. 허찬미 개인 서사로만 보면 이번 시즌은 분명 의미가 컸습니다. 긴 무명과 수차례 오디션 도전 끝에 드디어 상위권에 올랐고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으며 가수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처럼 보였던 도전에서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결과가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2위라는 순위가 결코 낮은 성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청자들이 그것을 축하하기보다 의문과 반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매우 잔인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해 얻은 성과가 온전히 박수받지 못하고 오히려 제작진 논란의 그림자 아래 놓이는 구조는 참가자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한 편집과 설계가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를 더 띄우는 듯한 인상을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의 성취조차 의심받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길려원과 다른 참가자들의 경우도 비슷한 아쉬움 속에서 언급됩니다. 누군가는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버텼고, 누군가는 부담감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며, 누군가는 오랜 시간 쌓아온 음악적 역량으로 자신만의 색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쇼에서 시청자들이 받아들인 인상은 전체의 균형보다 특정 장면과 특정 인물의 반복에 가까웠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개별 참가자들의 매력과 서사가 골고루 살아나기보다 누가 과하게 나오고 누가 적게 나왔는가라는 단순하면서도 파괴적인 프레임이 방송 전체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가자 각각이 가진 진짜 장점은 가려지고 프로그램은 스스로 자신이 만든 자산을 소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이번 갈라쇼 논란이 단순히 시청자 게시판 몇 줄의 불만으로 끝날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전국 투어와 스핀오프에 대한 피로감과 거리두기 반응이 언급되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보는 사람만 보는 구조로 고착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퍼지고 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장르가 과거만큼 절대적인 파급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작진이 시청자의 선택보다 자기 방식의 편집과 캐릭터 메이킹에 더 집착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그 이탈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대 자체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청자들은 훨씬 빠르게 비교하고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단호하게 채널을 돌립니다. 그래서 갈라쇼의 작은 균열은 다음 프로젝트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소나와 허찬미를 둘러싼 이번 논란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건 두 사람이 사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소나는 우승자로서 받아야 할 상징적 영광이 충분히 살아나지 못했다는 허탈함의 중심에 서 있고, 허찬미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과 별개로 과도하게 비춰졌다는 시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덜 보였다는 이유로, 다른 한 사람은 너무 많이 보였다는 이유로 동시에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겁니다. 이건 참가자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제작진의 선택과 구성, 카메라의 방향, 무대의 순서가 만들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오디션이 끝난 뒤라면 이제는 상처를 봉합하고 모두를 빛나게 해줘야 할 시점인데
오히려 갈등의 잔부를 더 크게 만든 셈이니까요. 한편으로 이번 논란은 트로트 오디션 장르 전체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어집니다. 과연 이제 시청자들은 단순한 감동서사와 자극적인 편집만으로 움직일까? 과거의 성공 공식이 지금도 통할까? 공정성과 납득 가능성이 흔들릴 때에도 프로그램은 예전처럼 강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갈라쇼 이후 터져나온 반응들은 이 질문들에 점점 더 냉정한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조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참가자가 있어도, 응원하는 무대가 있어도 결과를 존중하고 과정을 납득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까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번 갈라쇼는 그 납득의 문턱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감동은 있었지만 설득은 약했고, 화려함은 있었지만 균형은 무너졌으며, 팬서비스는 있었지만 우승의 질서는 흐려졌습니다. 그러니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번 갈라쇼 논란은 단순히 누가 몇 곡 불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청자들이 선택한 우승자를 얼마나 존중했느냐, 상위권 참가자들의 무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배치했느냐, 그리고 프로그램이 자기 결과에 얼마나 책임을 졌느냐의 문제입니다. 허찬미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라는 질문은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방송의 구조를 향한 불신입니다. 이소나 우승보다 시끄러운 갈라쇼 논란이라는 말 역시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우승의 감동을 압도해버린 편집과 구성의 혼선을 지적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승보다 논란이 더 오래 남는 시즌은 결코 건강한 시즌으로 기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제작진의 선택입니다. 아직 스피노프와 후속 활동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정말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중심인지 분명히 하고 시청자가 왜 화가 났는지 정면으로 읽어내야 하며 참가자 각각의 장점을 공정하게 살려내는 편집 감각을 회복해야 하면 이번 갈라쇼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스트롯4 전체를 설명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승은 있었지만 축제는 없었다. 감동은 있었지만 납득은 없었다. 무대는 화려했지만 신뢰는 흔들렸다. 그렇게 기억되는 순간 프로그램은 숫자로 보이지 않는 더 큰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참가자들은 누구보다 절실하게 무대에 섰습니다. 허찬미도, 이소나도, 홍성윤도, 길려원도, 윤태화도 각자의 사연과 절박함, 꿈과 눈물을 안고 이 무대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작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참가자들의 진심이 편집 논란에 가려지지 않게 만드는 것, 우승자의 무게가 흔들리지 않게 설계하는 것, 특정 인물을 띄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균형을 맞추는 것, 바로 그것이 프로그램의 품격입니다. 그런데 이번 갈라쇼는 그 품격을 보여주기보다 왜 시청자들이 점점 더 예민하게 공정성을 따지는지를 스스로 증명해버린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진실은 하나입니다. 이번 갈라쇼는 단순히 시끄러웠던 방송이 아니라 미스트롯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드러낸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우승자 이소나는 분명 1위였지만 그 1위의 빛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허찬미는 분명 열심히 무대를 했지만 그 노력은 편집의 방향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논란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마침내 참지 않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숫자보다 무서운 신호입니다. 시청률이 떨어지는 건 결과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건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흔들리면 어떤 스타도, 어떤 무대도, 어떤 후속 프로젝트도 예전처럼 안전할 수 없습니다. 미스트롯4 갈라쇼가 남긴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모두가 노래했지만 정작 시청자들이 가장 크게 본 것은 노래가 아니라 불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은 이제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미래를 흔드는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인상 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